C단계.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수업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우리에게 총 할당된 시간이 7시간이라고 봐야지. 7시간이니까 그 7시간 중에서 선생님이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상적인데 이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게 틀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 2시간만 동안 여러분 여기 모여갖고 문제 풀어라 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이제 쭉쭉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오시면 된다 얘기야. 그리고 녹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올리브스 권한도 풀어오고 알았지? 문제집 이거 한 번 하는 거야. 이거 한 번 하는 건데 이거 안 사고 그냥 프린트로 줄 테니까 세요라는 거. 저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 앞서갈 거야. 자유로. 알았지? 중간고사 안 본다는 얘기도 한가에 떠들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얘기도 드는데 그게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왜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안 보면 그 감이 확 떨어져. 고등학교 가는데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 맞는지 여러분이 테스트를 막 겨울방학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막 해놨던 게 시험을 딱 보면서 쾌감을 탁 느끼면서 이제 수학에 대해 고등학교 수학도 별거 아니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템포가 뒤로 가니까 그 안에 이제 공부 좀 했던 애들이 퍼져. 이렇게 루즈해진다고. 하는 건데 계속 하라고 그래. 이런 터진다고. 반항감도 생기고 거부감도 생기고 왜 이걸 반복하게 되지? 지겹도록? 아는 건데 그리고 한 맘만 먹으면 한 30분이면 풀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그런다고. 뒤로 가지. 아니 좀 밀어도 돼. 아는 거니까. 나중에 풀면 되지 뭐. 응? 그러면 감이 뚝 떨어지는 거야. 수학은 절대적인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루라도 걸으면 감은 떨어지게 된다. 공부는 무조건 그렇게 직관되게 돼 있어. 감각은 계속 키워나가야 돼. 여기 뭐 길게 보는 게 여러분 분명 이거에서 수능 뭐 만점 1등급 찍으려고 하는 거지 뭐 1학년 때는 그때 쾌감이 제일 큰 쾌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뭐 중간고사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뭐 일단은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달려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기호가 표현되어 있어 라는 거지.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얘는 터키나 신경 쓰라고 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표현해서 감마 베타까지 표현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를 가정했다라고 해도 답은 금방 빡 하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놈하고 y는 1하고의 교점을 체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패턴은 정상적인 패턴이니까 그래프로 해결해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뭐야? 얘기할 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절편을 체크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절편은 0,0과 4,0을 지난다. 인수분해하면 x가 x-4니까 아래로 올리는 폼선을 그려주는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뒤로 올려야 돼 라는 거지. 그럼 들어 올리면 분명히 중점이 나오니까 여기 길이 2 오케이 체크했다.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ak제곱은 얼마나 그러면 이제 집어넣지 않아도 최대값 찾을 수 있지 그지? 그지? 그래서 ak제곱은 분명히 여기가 얼마나 4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20원은 뭐 얼마인지 뭐 확인할 수 있죠. 그지? 20원은 얼마 돼? 4 빼기 8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원래 값인데 그걸 들어 올렸으니까 플러스 4다라고 길이 체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y는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쭉 체크되는데 이 참 성질이 뭐라고? 대칭성.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크기는 뭐니까 여기지만 4개만 더하면 되는데 대칭성이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2 빼기 k, 2 플러스 k, 2 마이너스 k, 2 플러스 뭐 t, 2 빼기 t니까 결국은 2 뿔마 k나 2 뿔마 t를 더하는 거니까 2를 몇 번 더한다, 4번 더한다. 그래서 정답적인 답은 8이다라고 체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함수하고 연결시킨 모번 답안이고 지금 이거는 뒤집었으니까 함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걸 풀 때는 분명히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 되거나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땡기면 마이너스 1은 제로거나 x제곱 마이너스 4x다 플러스 1은 제로다라는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문제 그는 알파 베타 감마라 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써? 역수를 취해서 합했지. 그러니까 역수를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거의 두근이 감마 베타라고 하면 역수를 취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정상적으로 배운 방법이라면 델타분의 1 값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개수를 역순으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라고 여기 개수를 마일 4 이렇게 역순으로 취해서 근으로 취한다. 역순으로 취해도 똑같으니까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플러스 2다라고 표현해서 두분의 합을 얼마?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 4 나오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나와서 4개를 합친 값을 나오면 제로다라고 답 나온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역수 취했을 때의 관계성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건 분명히 수학 문제는 규칙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 이것도 4차 방정식이 뭐 2차 방정식 같지만 5번 곱하고 마이너스 5번 곱하고 되어 있는데 규칙적이다 얘기야. 규칙적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규칙이죠. 그래서 그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근거하게 예상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찾아서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알파 베타 값을 얼마니까 1이라고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이거? 이것들을 쭉쭉 이거 근각에서 이거 묶어갖고 3제곱 4제곱 따로따로 찾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봐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 몇 제곱으로 3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차 이상의 식이 표현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해서 식 관계를 하나 더 쓰는 거죠. 알파 제곱은 뭡니까? 그래서 제곱 써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1이야 라고 여기다 대입했을 때 1 이항 시켜놓고 그러면 1.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2 되면서 2알파 3제곱. 그럼 규칙적이니까 베타 확인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지. 바로 2베타 3제곱이라고 써준 다음에 여기 접근형 공식 써서 답변이 된다. 다음에 C단계 들어가면 3번 문제, 뭐 4번 문제 주어지는데 3번 문제, 4번 문제 영상 찍어놨으니까 4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도 그냥 다 자기가 평상시에 익혀놨던 자기의 악성이고 믿음이야.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정사각형이라는 놈은 정오각형도 마찬가지로 다 원주상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야. 사각 꼭지점들이. 그러니까 대각선과 대각선을 연결시키면 분명히 지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등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쪽과 이쪽은 똑같아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꼭지점을 하나 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정삼각형을 등장을 시켜요라는 거지. 정삼각형 등장시키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대칭성이니까. 반주의.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x를 잡으면 AP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이 길이 x 잡으면 여기는 한변 길이 뺐으니까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될 것이다 이게. 그럼 여기도 2-x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다라고 체크해주면 여기다 루트 2 곱한 게 뭐야? 루트 2 곱하기 2-x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늘 피타고라스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그래서 x값 찾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일단 절대적으로 무조건 거기서 체크할 증명할 필요 없다 얘기가 되게 합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십시오. 자, 9번 문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심화 문제에서 시당에 맞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려워. 그런데 방정식을 3개 줬는데 미수가 A, B, C 3개가 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런 조건들 반드시 밑줄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수 실수 밑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3개 줬고 그 다음에 공통인 실근 밑줄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나중에 내가 문제를 못 풀고 진행을 못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놈들을 체크를 못해서 못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늘 수학 문제에 꽂혀있는 그런 단어가 어휘가 그게 조건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보여요.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2bx 그걸 누가 빨리 보느냐의 싸움이죠. 마이너스 2b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cx 그다음 플러스 a는 제곱. 왜 아래로 썼어? 시각적으로 옆으로 있는 거보다 밑으로 있는 게 보기 빠르니까. 여기까지 쓰는데 10초도 안 걸리니까 빨리 쓴다 이게. 그럼 여러분 유심 알겠지만 a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c a 마이너스 bc 이게 규칙적이면 문제를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규칙적이니까 전부 다 뭐해? 한 방에 더하겠죠. 그럼 더하게 되면 a-2b 더하기 c 그걸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간과하기라고. 그러면 전부 다 얘네들 묶여 안 묶여? 묶이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분배하면 얘네들의 합 이거 분배하면 얘들의 합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2차 방식 딱 버티는데 이건 실근이야 그냥 합은 나오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오메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됐습니다. 2개 곱해서 0 된다는 말은 이게 0 돼야지 이건 절대 0 되는 실근이 없다. 그래서 실근 조건 때문에 얘는 0이 아니라는 걸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2b 플러스 c는 제로다라고 판단하면서 그걸 늘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기억 문제 전부 했다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미지수 3개 주고나서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지 찾으래. 패턴 문제가 다 그래. 21번 문제, 모의고사 성 문제는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3개 중에 뭘 지목했어? 하나를 지목하여서 문제에서 실근 가냐 안 가냐 물어봤으면 반드시 기억이 참이면 그거 갖고 놀아라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익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된 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걸 풀 때 여기서 우리가 뭐 2b는 이 혼자 부호가 반대니까 a 플러스 c라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넘겨놓고 갖다 뒤집어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표현될 때 a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식에 바로 쳐놓고 a 플러스 c에 대한 x 플러스 c라고 써놓으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x와 ax 얘는 뭐 1, c
그럼 이제 곱하면 ax 곱하면 cx니까 둘 다 또는 아마. 따라서 x는 뭐 또는 뭐 0 또는 a분의 c가 나오니까 x는 1 또는 a분의 c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근이 바로 우리가 찾은 것인데 그게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데 이 조건을 써먹는다 얘기야. a도 양수, c도 양수니까 a와 c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변을 a로 나눠도 그동안 방향이 안 바뀌니까 a분의 c 값은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작은 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참이라고 체크했어.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뒤부서를 그냥 보자마자 참이라고 딱 찍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문제를 못 풀어. A, B, C 때문에. 근데 기억이 참이야? 기억을 참으로 니은 조건 연결을 찾았어? 그러면 디귿도 분명히 거의 99.9%는 참되게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응? 그런데 그걸 깨는 게 요즘 이제 스타일이야. 예전 같으면 찍기도 막 가르쳐주고 하는데 참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2차원형의 중근을 갖는 거 그랬으니까 여러분 판별식 생각할 텐데 니은 써먹어야죠. 니은은 벌써 몇 개의 근이 나왔어? 1보다 작은 근 1이라는 건 x는 1값하고 그 다음에 a분의 c라는 근 나왔으니까 서로들은 2개의 c근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가져? 안 가져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중근 가느냐 안 가느냐를 다 주먹주먹 판단해야 되니까 이거 뭐 판별식 써도 되고 계속 이게 참이니까 이걸 써먹어도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투입하면 뭐 판별식을 그냥 자기가 습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뭐 해왔던 대로 판별식 쓰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표현하기를 마이너스 4 하면 플러스 4ab가 될 거라고. 이게 얼마?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계속 이걸 써먹어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2b가 뭡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2b 대신에 여기다 투입하면 또 4b를 투입하면 되니까 4b는 뭐야? 그럼 2배 하면 2a 플러스 2c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4b 대신에 어디 8ab? 8ab. 그럼 8ab니까 8b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c가 되겠네. 그럼 8b를 투입하면 얘는 c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a 곱하기 4a 플러스 4c가 되는데 이게 항상 0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4a 제곱 플러스 4ac 쓰고 있지만 쓸 필요 없는 거지. 왜? a, b, c는 전부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도식은 갖는다. 같은 방식대로 판별하면 얘로 체크할 수 있겠죠. 똑같이 갑니다라는 거. 이게 a, b, c의 부호 때문에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x에 대한 y에 대한 2차식이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건데 두 1차식의 부호로 표현된다 그러면 외워놨지? 내게봐. 이건 그 내용만 확인하고 들어가게. 판별식에 딱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그다음에 플러스 ky 이렇게 5x라고 표현해놓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얘네들은 뭐 ky 그다음 플러스 3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방정식화 시켜서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판별식을 써놓고 그 x에 관한 판별식이 뭐야 돼? 중근이어야 돼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야지 왜? 얘는 그래공식 쓰면 x는 2a분의 그다음 마이너스 b 파트 뿔마 루트 판별식 여기가 dx 자리인데 이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뿔마 루트가 붙으니까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겠지. 그러니까 얘가 0돼야 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루트를 탈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는 중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안의 값이 x에 관한 식인데 그놈이 바로 y에 관한 문자로 표현될 거라고 얘는. 그놈이 바로 중근가 되면 판별식이 제로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제로라는 소리를 하게 된다 이게. 알죠? 됐지? 자, 갑자기 생뚱맞게 x-3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3제곱 빼기 그 다음에 2x 플러스 뭐 몇일까? 이거 플러스 1 해놓으면 2x 마이너스 3 아니 플러스 3 이렇게 썼다고 치자. 3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래. 학교 시험 문제는 인수분해가 주관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게 되면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기억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줄 거야. 얘를 인수분해 하였더니 마이너스 6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 우리가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이럴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gam마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 과정에 충실하게 배운 애들은 이거 차례대로 거에 인수분해를 하고 있지. 응?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수분해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이건 뭐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건데 더하기식을 곱하기식으로 바꾼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같은 식이라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야. 이것도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했는데 우리 갑자기 뭐라고 생각했어? 는제로 표현하면서 2차 방정식화 시켜서 두 개를 찾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이거 는제로 붙여갖고 분해공식 쓴 다음에 x값 두 개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에서 플러스 4ac 하면 4개 24 플러스 25
그래서 얘는 루트 25 되면서 얘는 1분의 1뿔마 5 되니까 얘는 2개 더하면 6인데 6을 일어났으니까 x는 2, 3대일 것이고 1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3대 그걸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해서 두 개의 인수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거다라고 등호 떼버리고 등호 떼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프리포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 이거 빨리 풀려면 뭐 해야 돼? 힌트가 나니까 얼마 대입해? 그냥 바로 마이너스 대입해. 마이너스 대입해서 0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알겠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인수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됩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분명히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0 돼야 안 돼. 0 되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내가 x에다 1 집어넣을 때 0 된다? 그럼 알파는 무조건 1일 것이야.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나? 이거 0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이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세번 곱해도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플러스 1 되니까 0 되죠. 그치? 또 x는 얼마일 때 0 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0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인수가 뭐뭡니까? 그럼 앞에 숫자는 그냥 맞춰주기 위한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라고 딱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알파, 베타 값만 찾는 거니까 2만 앞으로 쏙 빼내면 x, 알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3이다라고 답 내면 된다. 그 얘기야.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맞추니까 마이너스 붙이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어쨌든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갖다가 빡 하고 집어넣으면 객관의 문제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아라. 그런데 문자가 몇 개 많아. 이렇게 많아. 그럼 C 플러스 D 값은 뭡니까? 그러면 C 플러스 D는 A고 CD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OK 곱한 값은 B다라고 금각의 단계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A, B, C는 100의 서로 다른 자연수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런 게 선정 스타일. 자, 이렇게 막 자연수 논리나 정수 논리나 찾는 거 부정방정식 패턴이야. 미지수가 지금 A, B, C, D 4개가 떴는데 C와 D는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양의 약수 3개 갖는 게 무슨 수입니까? 제곱수여야 되는데 제곱수 중에서 누구를 제곱해야 됩니까? 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1은 약수가 하나야, 2는 약수가 2개야, 3은 소수니까 이 약수가 2개야, 4는 약수가 몇 개야? 1, 2, 4, 3개야. 3개인 거. 얘는 소수야, 약수 2개. 6은 1, 2, 3, 6이니까 약수 합성수입니다. 약수 4개야. 7은 소수야. 8은 얘는 1, 2, 4, 8이니까 분명히 약수가 3개야. 합성수야. 9는 약수가 1, 3, 9니까 3개야. 우리가 찾는 건 이런 놈들을 찾는 거네. 그럼 누구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이나 우리가 C와 D 값이 낼 수 있는 것은 2의 제곱수 4, 3의 제곱수, 그 다음 5의 제곱수, 그 다음 누구? 7의 제곱수. 이런 것들이 소수의 제곱수가 약수를 몇 개 갖는다? 3개를 갖는다는 걸 먼저 세팅해 놓고 들어가야지. 점점점. 근데 100을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음 제곱수는 누구야? 소수. 7 다음에 나오는 소수. 11이지? 11의 제곱은 120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100 넘어가면. 이 4개 중에서 찾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됐어요? 그러니까 CD는 이것 중에 될 수 있는데 그 2개를 더해서 A를 정하고 2개 곱해서 B 정하는데 1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수수한 개수를 찾을 수 있지. 자, 2개 더하면 얼마야? 13. 이렇게 침묵해. 13. 2개 곱하면 얼마야? 36. 100 넘어가니? 안 넘어간다. 그래서 13, 36 하나 찾은 거야. 한 개. 그 다음에 4 곱하기 25. 100이지? 4 더하기 25 하면 29지. 얘는 29, 얘는 100. 안 넘어가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맞지? 근데 이건 돼? 안 되지. 곱했을 때 100 넘어가니까 이거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결국 2개밖에 없다. 밥투쌈. 됐죠? 그 다음에 12번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알아서 하시나요? 이거는 13번 문제는 유진이라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그대 공식을 잘못 외운 것 같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패턴 문제는 야 이런 거구나. 뭔가 누가 유진이는 뭔가 일창에서 잘못 보고 뭐 유찬이는 뭐 상상을 잘못 보고 그 유형의 문제죠. 그 유형의 문제를 또 다르게 해석한 거지. 유진이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의 공식을 여기 2b분해라고 그지? 여기 2b분의 그 다음에 a 그리고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4abc라고 이렇게 그의 공식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어. 그래 놓고 그걸 여기다 적용했더니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 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서 x 플러스 4라는 놈을 이렇게 보니까 딱 보자마자 치환한 것 같아. 라지 x로. 그래서 kx제곱 플러스 x 라지 x 마이너스 8이 제로 되는 두분이 pq다라고 표현해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구한대. 그럼 여러분 근해 공식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지. 근해 공식.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 값은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4값은 라지 x의 두분이니까 p 베타 더하기 4는 라지 x의 두분이니까 q라고 해서 지금 밑에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문제 풀려면 이걸 빨리 해서 바로 스타를 이용해서 구하랬으니까 스타를 직접 이용해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지 찾아보라 얘기야. 자 이제 빨리 해보자. 라지 x는 근해 공식 시킨 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공식에다 적용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애들 이런 거 경험해 보는 게 좋다. 그런 의미로 실어 놓은 거야. 자, 이거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라지 x는 근해 공식 뭐야? 2b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제곱창에서 a를 적용했으니까 생소하긴 하지만 k 그 다음에 뿔마 루트 그 다음에 a창에서 k제곱에다가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4bc니까 4bc 하면 얼마 돼? 플러스 48에 32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근이 떴죠. 2분의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30이라는 놈하고 2분의 k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k제곱 플러스 32 잘못됐을 때 그걸 근각에서 관계로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바로 여기서의 두 분 알파와 베타의 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뭐야? 그게 알파와 베타의 곱이다라고 표현해서 이 PQ의 값이 요 관계시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두 분의 근각에서 한 게 P 플러스 Q는 얼마입니까? 이거의 두 분을 PQ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알파 더하기. 근데 그게 먼저일까? 아니면 문제에서 쭉 틀어봤을 때 이렇게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뭐뭐 할 때 거기에 꽂혀야 돼. 그게 조건이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막 심취하면서 나 배운 거 이거 두분이하고 뭐야? 마이너스 k분의 이걸 또 꽂힌 애들이 생긴다고.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2차항분의 상수하니까 마이너스 k분의 8 해놓고 여기서 p 값이 뭐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4 이거 둘이 더한 거 베타 더하기 4 둘이 더한 게 이거다. 그래서 방정식도 풀고 있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빨리 이거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자 근각에서 두 분의 합 이거 지워지잖아. 알지? 두 개 더하면 2분의 k와 2분의 k 더하면 2분의 2k 따라서 뭐 나와? k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4분의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니까 k제곱 빼기 그 다음에 k제곱 그 다음에 빼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합차 공식 k제곱 지워지고 얼마 나와? 그럼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결국 이거와 이거를 뭐뭐 할 때 식에다가 전개해놓고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지. 그래. 이거 PQ지. 놀라운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이 두 분은 PQ. 그리고 싶은 게. 그리고 P 플러스 Q라는 건 지금 뭡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끄덕이는 데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PQ 곱한 값은 이거다라고 체크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체크하면 됩니다. 이건 여기다 지금 얘기한 게 여기다 써먹은 게 근해 공식 써먹은 거니까 그 두 분이 PQ라니까 PQ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다라고 써먹어서 K값 찾을 그래 되고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내용적인 거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합이 그걸 써먹어서 여기서 K값을 바로 찾아도 된다고. 근데 이 조건이 뭐뭐 할 때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하기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는 더하기 25는 이렇게 2라는 식에다가 뭔가 알파 베타 식을 찾아서 푸는 게 낫죠. 그래서 P 대신에 P 플러스 Q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K값 찾는다 이게. 그럼 이건 8-K니까 K-8이니까 K-8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결국 K가 몇 차 방정식 때? 2차 방정식 때라고 푸는 거다 얘기야. 알겠죠? 풀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우리가 14번 문제는 많이 봤던 거지. 14번 문제. 자, 이건 선정에서 15번 같은 거는 많이 냈던 거죠. 기출 문제를 선정. 자, 14번 문제로 이제 또 우리는 꽂혀야 돼.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가로 아래가 2차식이냐 2차식이냐 판단하는 건데 제곱차에서 이기다 그래서 우리는 14번 문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분의 합이니까 1 될 것이고 두분의 곱은 얼마야 물어보면 두분의 곱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찾을 필요 없지만 어차피 써놔야 되는데. 자, 집어넣은 거와 함수 방정식이지. P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가 나온다 라는 표현, P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알파가 나왔다는 표현. 근데 우리는 집어넣은 함수값하고 이렇게 나온 값이 같으면 되는데 다르면 안 되지. 그럼 베타는 뭡니까 빨리? 1-알파라고 붙여주고, 알파는 뭡니까? 1-베타라고 표현해서 집어넣은 변수와 나온 변수를 똑같이 처리해준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수 방정식 어떻게 세워? 자, px가 1-x 되는 놈, 여기 x자리에 지금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가 만족되는 거니까 이놈의 두부는 누구다? 알파, 베타다 라고 식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능력꼴로 바꿔서 px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식이 0되는 값은 알파, 베타인데 그놈의 두분이 얘랑 똑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서 px가 최고점에서 얼마래? 1이라는 점만 주의해주면, 얘가 최고점에서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건 저 식을 2x제곱 그 다음 빼기 2x 플러스 3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1 여기다 곱해야 된다 이게야. 매칭 시키는 거죠. 자, 이놈의 두근도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이놈의 두근도 알파 베타였으니까 같은 식을 의미하는데 최고창에서만 일치시킨다라는 걸 주의해주면 된다. 그래서 px가 뭔지를 찾아냈다. 여기서 옆에 표현된 식 이걸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표현하면 되죠. 되니? 얘들아 봐봐. 이게 몇 차라 했어? 그럼 이건 몇 차야? 근데 두근이 뭐래? 그치? 그럼 두 개 갖다 놓았을 때 그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함수 식수하는 거 빨리 하면 px는 뭡니까? 2차 식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개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식 그대로 살포시 더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 더한 거야. 그치? 결국은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다음에 15번은 풀이법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답형 서술형 객관식이면 바로 편법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거 실전에서 푸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꽉 잡고 있어야 되지. 원래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 두근이 허근이 알파라고 하면 개수가 실개수, k가 실수라고 했을 때 개수가 실개수다. 그럼 다른 거는 무조건 켤레근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지? 근각에서 관계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알파가 3번 곱했더니 복소수를 3번 곱해서 실수가 된다. 복소수가 실수되면 머릿속에 담아놔야 된다. 복소수 z가 실수면 뭐라고? 얘는 켤레랑 같다라는 거. 그게 원래 정법 풀이죠.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그런데 이제 편법적인 것, 객관식은 뭐냐면 어차피 풀이법 비슷한데 그 속도나 알파 3제곱을 k 3제곱이라고 잡는 거야. 이런 풀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k는 그냥 실수라고 가져가면 되지. 얘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 3제곱이니까 그냥 3제곱 똑같이 맞춰서 그냥 k를 실수라고 놓은 거야. 실수?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풀이법에다가 그냥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옆으로 옮기면 k3제곱 빼기 알파 3제곱이 되면서 이게 0되는 값이니까 인수분해 때리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 제곱은 이렇게 제곱가 돼요. 맞지? 근데 이거 0되는 값 알파는 실수야? 알파는 실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0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 제곱은 0이다 라고 표현되는데 집어넣으면 뭐라고? 근대입하면 항등식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근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k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제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이거 지금 식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건 편법이니까 많은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 풀었던 거 알파 3제곱은 z 3제곱 이거 오케이 뭐 해야 돼? 켤레랑 같아야 돼 라고 해서 이게 정법 풀이죠. 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풀이. 그래서 여기 있던 식을 옆으로 이항시키면 알파 3제곱 빼기 켤레 3제곱 되니까 요놈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똑같은 식이 표현된다고. 켤레 그 다음에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켤레 그 다음에 플러스 켤레 제곱이라고 표현돼서 이게 0이 된다. 근데 이거 0 되면 표현돼. 이거 0 되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허그는 두 개 같아? 이거 0이 아니죠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0 된다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이걸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켤레에 대한 전체 제곱에서 빼기 알파 켤레 한 거니까 이게 제로를 만족해야 돼 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두분의
합이 뭐야? 라고 얘네들의 합을 체크하면 마이너스 2k 갖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5분 뭐야? 그럼 a분의 c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써서 그 다음에 이게 저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k 값들의 곱은 4분의 1이라고 답만, k 값들의 합은 4분의 1, k 값들의 곱은 4분의 1 이렇게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 바꾸면 a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답은 k는 마이너스 4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5, 2분의 5이 막 k 플러스 1이니까 부 바꾸면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답 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밀어붙여. 어떤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 이러는데 이 풀이 속도나 이 풀이 속도나 똑같아. 라는 거. 어차피 뭐 하는 거? 인수분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문제집에 또 그러나 이거 알파를 그냥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k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죠. k 플러스 1은 제로. 근데 알파 3제곱 실수니까 여기다 알파를 붙여서 알파 3제곱 플러스 2k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알파는 0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실수, 얘네들은 실수야 허수야? 허수, 이것도 화허수 이렇게 표현해서 실수부 허수부 분리시켜서 푸는데 요 풀이보다는 이것도 허수고 이것도 허수잖아. 그러니까 이 풀이가 훨씬 더 응? 무조건 잡아놓고 푸는 거 3제곱 이거 분명히 켤레 실수면 그놈의 켤레랑 같다라는 문제와 접목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풀이를 선호한다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저기 18번, 19번 18번과 19번을 보면 자 18번 문제는 O 이하의 자연수 A, B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허분을 갖도록 한대. 그럼 뭐야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되지 우리? 판별식 쓰는 거지. 판별식. 그럼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때 돼? 작아야 돼 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게 뭐야? 바로 부정형이지 부정형.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런 형태 돼 있으니까 우리는 A제곱 그 다음에 4B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서 여기다 우리 수치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무조건 부정형 나오게 되면 이게 등식이든 뭐든 간에 문자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넘겨놓고 여기다 읽으면 그것도 작은 게 누구냐 라고 찾아내야지. 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2차 방정식 두 분이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됐을 때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이 뭡니까? 라고 표현하면 근거하기 상에서 6n 플러스 16이 나올 것이고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밑에 게 뭔지 몰라도 그냥 두 분의 합곱을 쓰는 거야. 그럼 n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쓰일 거야. 두 분의 합 곱하고 두 분의 곱 그대로 쓰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 수열도 배운 애들이잖아. 규칙적이지. 그러니까 알파 n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어쨌거나 수열 어디 이해할 때 물어봤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얘를 먼저 찾고 n자리 얼마 넣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합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딱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한 방에 통분 들어가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알파 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베타 더하고 통분 들어가는 거야.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얘를 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n 플러스 베타 n에다가 1 더하기 1 되면서 2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식을 투입하는 거죠. 그죠? 그럼 투입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라는 거 그냥 쭉쭉쭉 밀어붙이면 된다. n제곱 마이너스 8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n 플러스 16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붙는 거지. 그 다음 위에 분자값은 6n 플러스 16에다가 2 더했으니까 18이야 라고 표현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2차식 표현됐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되죠 라는 거. 이게 상수함 17 빼면 얼마? 17 빼기 8이니까 9. 그래서 완전제곱식 표현될 것이고 얘는 6으로 풀면 n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n 플러스 3과 하나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이 뭐야 그러면 n 플러스 3분의 6이다 라고 표현해놓고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합치면 답이야 라는 거. 됐지? 풀이법만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놈 문제. 자, 이 문제하고 21번 문제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알파가 베타 빼기 감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A하고 B를 찾으래. 근데 갑자기 어제 풀어줬던 애들하고 비교되는 문제가 보이는데 이거보다 어디 문제가 더 어렵냐? 이거는 세개 중에 찾자. 시간이 없어. 이거 풀을 수 있나?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20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거랑 반복되는 거지, 그지 얘들아? 그지? 4개의 식은 그럴 때 4개의 모든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1값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값 되는 거 2개씩 세워서 두분의 곱, 이차물의 상수항 찾고, 그러니까 이것이 식 세우면 그놈들의 곱이 24를 쓰고 어쨌든 K에 관한 식은 상수항에 관련된 겁니다. 두분의 곱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 된다라고 식 세워서 땡기면 마삼은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절대값이 1 되는 거는 오케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이번에 마이너스 2가 땡기면 이거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식해서 모든 분의 곱, 여기서 두 분의 곱 나오고 여기서 두 분의 곱 나오는데 그게 바로 24다라고 식 세우면 k 값 구할 수 있는 방정 식 세우 여기가 표현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21번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어제 애들 풀었었는데 그게 안 보인다. 아무튼 뭐 이거 문제 보자.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왔나? 봅시다. 이건 아닌데. 나오면 되겠지. 나오겠지 뭐. 나왔는데 풀어줄 때 뭐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그냥 두 분의 합이 얼마? 바로 세우면 되죠. 그냥 풀려보면 답 나오는 거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물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나오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두 분이 알파 감마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는 뭐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알파와 감마를 곱한 값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b가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덧셈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선생님이 애들 풀어준 거는 저 덧셈식이 아니라 역수관계로 표현된 문제를 체크하는 건데 지금 안 보이네. 자, 아무튼 여기서 주어진 게 이놈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빼면 되죠. 그럼 빼게 되면 우리는 알파가 소거되면서 베타 빼기 감마가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거 시단계가 아니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지워지니까 여기 6대라는 거. 근데 베타 빼기 감마가 얼마야? 2알파. 그러니까 얘가 2알파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알파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알파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도 찾아날 것이고, 그다음 알파 찾아서 베타 찾아서 집어넣으면 또 a가 나올 것이고, 알파 찾아서 집어넣으면 또 a 찾아서 집어넣으면 감마도 나오고 다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보기에는 딱 어려워 보이지만 역수관계 떴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거기 파트에다가 문항을 하나 적어보자.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적용 이유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px, p1은 얼마다? 이거 2분의 1, p2는 얼마다? 3분의 1, p3는 얼마다? 4분의 1. px는 3차 10. 그때 P사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센서 시작에 마지막에다가 문제 22번 그래갖고 적어놓게. 이건 이제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의 난이도 상황이라고 표현한 거. px는 3차식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분수를 깨는 거야.
그 문제 풀어보고 싶은데. 내가 어제 시간을 가지고 다른 거 해줬나? 이게 수능 모르는 거예요. 어? 같으면 최고 차이 기수? 최고 차이 기수 찾는 문제예요. 조건이 뭐가 빠졌니? 단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단서 하나 더. P0는 얼마다 뭐 이렇게. 얼마 줄까? 깜짝 안 돼. 이 조건 안 주려면 PX가 2차식으로 볼 수만 있어. 됐을 텐데. 이 식서치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와 나온 거의 값의 관계를 표현해서 하나씩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1, 2, 3이다라고 세워서 우리 관계식을 표현했죠. 근데 여기가 몇 차식? 3차식. 3차식에다 1차식 곱했으니까 몇 차식? 4차식. 그래서 여기는 4차식이 되니까 AX 플러스 B를 붙인다. 그죠? 그럼 미지수 2개 썼으니까 2개 찾는 방법은 방금 누가 지적했던 대로 이렇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제로 집어넣으면 P0는 3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으려면 이번에 얼마 돼 있대? 요놈에 그치? 근데 주어진 조건이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 하나가 바로 얘를 찾는 거죠. 얘를 0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됐지. 그냥 다 맞는 되잖아. 풀이가 정말 안 되지. 그러니까 1 대입하고 0 마이너스 대입한다는 거. 내가 설마 이거 풀게 하려고 시킬까? 그 다음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지? 그러니까 식 세우는 거지. 이렇게 앞에 개수와 안에 숫자의 그 비교 관계를 따져서 식 세우는 거다. 그래서 1, 몇 변함이 없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다 내가 2 쓰고 여기다가 3 쓰면 식은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3 쓰면 여기 곱하면 2P1은 1 되는 거고 3P2는 2 되는 거고 이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완전히 바꿀 수 있지. P에서 4P3은 3 되니까 이때 식은 X 플러스 1 PX는 X다라고 써주는 그런 것만 실수설정을 연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의 근이 누구야? 1, 2, 3이다라고 이 자리를 요거 땡겨서 여기다가 써주고 똑같이 써주는 그런 형태문제죠. 자 이제 됐어. 언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몇 먹어라 그러고 준다. 2의 1제곱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 2의 제곱. 근데 2의 3제곱까지 가면 원래 정상 이거 실제 됐던 문제는 2의 4제곱까지 3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줬다. 2의 3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식세우는 거 똑같이 P1은 2, 1승, P2는 2의 2승, P3은 2의 X 3승 그랬으니까 우리 식세우면 어떻게 돼?
px는 EX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이거는 방정식, 다항식. 근데 여기는 지수 방정식, 수원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초월함수하고 방정식하고 풀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풀면 이제 필수상 받으면서 3대가 먹고 놀 수 있어. 방정식으로 글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식은 설정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P3값구하라면 이렇게 해도 풀어도 돼. 뭔가 값을 집어넣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냈던 게 PX가 뭐냐라고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PX가 뭔지 찾아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지면 우리는 이 식들을 이렇게 인수 갖고 넣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인수 갖고 x px는 뭡니까? 그러면 x에 1 넣고 관계 2 나오고 2 넣고 2의 제곱 나오고 3 넣고 8 나온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3차식이다라고 표현했으면 이렇게 ax 3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여기다 비서 집어넣어서 막 이걸 가관법으로 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식을 펼치는 거야. 인수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1, 2, 3 또 2, 3, 뭐 4 이게 4라고 바꿀게. 4까지 가서 2에 4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 1, 2, 3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조합도 배웠으니까 43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x-1, x-2, x-4 그 다음에 플러스 C가로 x-1, x-3, x-4 그 다음에 D가로 이 식이 여러분이 엘리펀이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투입법이 됩니다. 알았어? 여기다 1 대입하면 주르륵 다 지워지지? 그럼 1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주르륵 직하면 D값 찾고. 알겠습니까? PX를 찾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문제 적어놨지? 저한테 말씀드릴게요. PX를 2의 X선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다.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다항식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세워도 안 돼. 다시 물어볼게. PX가 다항식이래라고 하면 다항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2의 X승 세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PX 빼기 2의 X승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X-1, X-2 이렇게 X-3 이렇게 세우면 돼, 안 돼? 출제가 되기 이라고 언급했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이거 다항식이야? 지수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3차 다항식이다라는 조건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학교 다니면 실수로 3차 다항식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PX를 구하라고 됐다고 그러면 세워도 되는 거야. G의 X승은 지수 방정식 표현이기 때문에 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3차 다항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수로 하게 되면 3차 다항식이라는 말을 빼먹으면 이렇게 세워도 된다고. 그냥 또 다르네요. 뭐 이렇게 3차 다항식을 빼놓으면 시험장에서 K 찾는 조건이 나오겠지. 어떻게 식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자, PX가 3차 다항식이다, 뭐 4차 다항식이다 라고 주면은 분명히 3차가 편니까 X가 3번 나와야 된다고. 이거 이해됐지? 근데 지금 1 넣으면 2의 1승, 2 넣으면 2의 1승, 3 넣으면 3의 3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4 넣으면 이거 2의 4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럴 때 PX는 2의 X승을 만족하는 놈이 X자리에 1, 2, 3, 4를 넣었을 때다라고 표현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잡아놓고 표현하면 이 표현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차수가 아니라고. 지수에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수업 배웠잖아 우리. 이 지수 방정식은 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x에 대한 다항식은 x의 3승, x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지수에가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월함수가 되는 거니까 3차 다항식이 있을 때 여기다가 식 세워놓고 x-1, x-2, x-3 이런 식으로 식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라고. 내가 K 갖다 붙여갖고 풀어도 이거 넘기고 정리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학생이 미스 내서 3차 다항식이라는 말을 빼먹었다. 그리고 PX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써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그러겠어? 절대 3차식이라는 거 꼭 묻더라고. 결론이 그거야. 자, 1번 문제 갑니다. 2차함수 편서 몇 개만 건드리고 나머지 문제. 2차함수 센서 수단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A의 K 제곱 그 써먹는 문제들을 또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1번 문제. yfx가 주어져 있는데 최고차의 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x축과 두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돼 있어. 그럴 때 그 다음 y는 g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감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 자, 문제 10 어떻게 써야 돼? fx는 gx랑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감마면 식세우는 건 그렇지. x-알파 최고차에서 1이 됐으니까 x- 감마 그리고 플러스 g x. 근데 gx라는 놈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안 가르치지만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주면 m가로 x-알파다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누구다? gx다 이게야. 그러니까 gx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자 mx 플러스 n이라고 세우고 풀잖아. 실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미분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알파, 제로 이게 공중에 떠있는 감마, 알파면 감마면 f 감마가 뭔지 모르니까 써먹을 일이 없어. 근데 여긴 축에 걸치고 있는 점이니까 n 가로 x 빼기 알파라고 써먹어야 돼. 그래서 식정리 연습, 식 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gx는 이렇게 세팅되는 거. 그 다음 fx는 세팅되기를 누구로 세팅돼? x하고 베타니까 요 식이랑 최고창에서 x-알파, x-베타랑 같은 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알겠죠? 알파 넣으면 0 돼. 그지? 베타 넣어도 0 돼야 돼, 안 돼야 돼? 베타 넣어도 0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베타 컴마 0이니까. 알겠죠? 내가 문제가 얘기하는 건 자, fx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최고차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쭉 잡았다고 치자. 근데 저기서 두 군을 써먹는 거니까 지금 방금 했던 거 다시 연습. x-알파랑 그 다음에 x-베타랑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gx라는 놈도 스킵 설정할 때 mx 플러스 n 잡으면 안 돼. 기울기 안 겹쳤으니까 저 지나는 정점을 체크해야 돼. 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f알파랑 g알파랑 같아 안 같아? f알파랑 g알파랑 둘 다 얼마?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지. 알파 지면 0 되고 알파 지면 0 되고. 그 다음에 f 누구를 또 f 감마랑 g 감마랑 어때? 같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감마를 떼어본 거야. 그러면 감마 빼기 알파가 뭐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렇게 쭉쭉 식득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네. 자, 감마 빨리 집어넣어봐. 감마 집어넣으면 감마 빼기 알파, 감마 빼기 베타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세운 애들은 여기다 감마 집어넣으면 n 감마 플러스 n으로서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한다고. 근데 이렇게 세운 애들은 n 가로 감마 빼기 알파다라고 세우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야. 그게 차이점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감마 빼기 알파는 감마랑 알파는 분명히 다른 점이니까 0 될 일이 없어. 지워버려. 그리고 감마 빼기 베타에 대한 조건이 이제 문제에서 있나 없나 무조건 주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밝혀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식이 2가로 그렇게 x-알파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발점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서 또 지제로가 한 말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리는 거. 지제로. 제거는 오케이 마이너스 지제로라는 거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2알파인데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는 얼마야? 1. 식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달라진다. 알겠죠? 알파가 1이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베타 찾고 알파가 베타 찾으면 감마 찾고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식이 나오죠. 알파 베타가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대입하면 답 나오죠. 알겠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걸 만약에 이 식을 만약에 이렇게 풀면은 이 문제 풀다 머리 빡치면서 집어던져. 그 차이점이 거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말만 하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직선과 포물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두 개의 교점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3번 문제는 이차 함수가 gx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직선과 항상 접한다 라고 표현됐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안 가르쳤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놓고 저놈이랑 둘이 같다라고 풀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관계없이가 먼저야? 아니면 접한다가 먼저야? 접한다가 먼저죠. 그 접한다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저것도 그냥 쭉쭉 풀어버려야 돼.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하고 fx 마이너스 1n이라는 놈 플러스 n이라는 놈하고 둘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n 그 다음 전체제곱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 빼기 1 이게 제로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판별식이 안 가다 접한다. 제로 쓰면 그 항상 0 돼야 되니까 무슨 식? 항등식 전개해봐. 제곱하면 4a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4am 곱한 거 2배 플러스 n 제곱 어?